자, 그럼 지금부터 26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국제교류지원팀 이채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행사는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학생들이 직접 느낀 점과 배운 점을 나누는 자리이며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심사를 거쳐 우수상, 최우수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하신 영상은요, 국제교류지원팀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차기 파견 희망 학생들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 심사를 맡아주실 두 분의 교수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기획부처장 경영학과 유진영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제여학원 부원장 영미어문학과 정선주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환 방문 학생, 단기 해외 수업, 하와이 프리미엄 코스 그리고 엘리트 코스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발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혹시 10분을 넘기실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5학년도 1학기 교환 방문 학생을 수료하신 이자경 학생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1학기 해외 파견 성과 발표회에 반도체대학 22학번 이자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25년도 1학기 일본의 도쿄 세이토쿠 대학교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으며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구성은 이러합니다.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참가 동기, 또 그 안에서의 합업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과의 연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 동기입니다.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저의 진로 탐색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로 진로를 세우게 되었고, 제가 입시를 하던 때 가천대학교의 전자공학과가 최우수학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 인재 양성에 굉장히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서 가천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규모가 세계에서 몇 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 삼성이나 SK 등을 떠올리며 한국이 꽤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며, 이때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0%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야에서 한국은 5%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갖춰나가야 할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이때 당시 1학년이었던 저는 이 텔이라는 일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S 엔지니어가 되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며, 이는 곧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대학교 중에서는 이공계열 대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CS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구사하는 비즈니스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을 배우는 대학인 도쿄 세이토쿠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국제학과 경영학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함께 SIC라는 동아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일본어를 배우기 가장 적합한 대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지 학습 후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도쿄 세이토쿠로 교환학생을 갔을 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활동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쿄 세이토쿠는 한 교시당 100분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비즈니스법 A, 커뮤니케이션론, 일본어사 등등을 이수하였으며 모든 강의와 과제는 100% 일본어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어 수업의 조교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저는 모든 반의 조교로 자원을 해서 일본인 학생들의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주는 등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동아리 SIC에 입부하였습니다. 가천대로부터 온 학생은 모두 입부를 권유받았으며 한국인 유학생 또한 저희 가천대 학생뿐이었기에 유학생으로서의 관심을 독차지받고 수많은 일본인들과 친구가 되어 활발한 언어, 문화 교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파견 경험 및 성과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패스로 인정되며 GPA에 미포함됩니다. 이는 곧 유학생활 내에 학업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환학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수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받아낼 수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스로 인정받긴 했지만 특히 일본어사라는 과목에서 A+의 학점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작년 6월 도쿄에서 찍은 CFN이라는 취업 박람회 사진입니다. 해당 정보는 제가 입부한 국제교류 동아리 SIC의 현지인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인상 깊었던 점은 유학생이었던 저도 참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취업 박람회와의 차이는 행사장에서 면접을 보고 바로 기업에 내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요. 유학생이나 해외 대학교의 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진로 설계를 위해 일본에 유학을 간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공 또는 향후 계획과의 연관성입니다. 우선 저는 22학번이지만 올해 2학년 1학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유는 군휴학 때문입니다. CS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기초 전공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학 능력 습득입니다. 교환학생 때의 경험을 살려서 일본어를 더욱 탄탄히 하고 영어도 가능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자기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데 파이썬을 통해서 일본어 학습 어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대비하여 코딩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교환학생 때의 경험을 살려서 더욱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일본어 학습 어플을 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다녀온 덕분에 저의 진로를 더욱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관련해서 취업 및 진학을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발표를 보고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20대의 한 페이지를 교환학생으로 채워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저는 서포트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파견 학생과 2학기에 파견 예정인 학생을 멘토-멘티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발탁이 되고 부동산, 보험, 비자 등등 출국에 필요한 준비를 혼자서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서포트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천대 학우들이 글로벌 인재로 북돋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됨으로써 도전적인 인재 양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 저의 메일을 첨부하였으니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반도체 대학 22학번 이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1학기 오클라호마로 방문학생 파견을 다녀온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노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하면 어디가 생각나시나요? 보통 LA나 뉴욕 같은 큰 대도시를 생각하실 텐데요. 혹시 오클라호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저도 처음에 갈 때는 처음 들어본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오클라호마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하며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참가 동기, 파견지 환경, 수업 경험, 활동 경험, 그리고 저의 성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방문 학생을 가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읽기나 쓰기보다 말하기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는 미디어 전공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수라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전 이미 진로가 국제 그런 프로듀서라는 진로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진로가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영어 수업보다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학교에 오클라호마에서 제가 들을 수 있는 전공 수업이 많다고 느껴서 이 학교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파견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줄여서 UCO라고 저희는 불렀는데요. 일단 오클라호마는 미국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가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월마트나 타겟 등 대형 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했고요. 학교 헬스장, 식당,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국제 학생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굉장히 국제 학생들에게 친화적이었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표가 제가 UCU에서 들었던 강의들인데요. 저는 미국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강의들 위주로 수강 신청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강의식이 아닌 수업 참여형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강의들이 절대평가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면서 더욱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가능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영어가 말하기가 안 되다 보니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님과 다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부담감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전 과목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양 수업으로 영어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레포트나 일상에서 쓸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 생활 적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일본어 수업도 들었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던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전공 수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함께 진행되었고 팀원들과 직접 영상을 제작하며 피드백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촬영 장비를 모두 지원해줬기 때문에 정말 실제처럼 현장처럼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 가운데 보시는 곳이 부조정실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PD, 음향, 기술감독 등 다양한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야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로어 디렉터라는 직장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공연 관련 수업도 수강했었는데 백스테이지에서 직접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갔는데 항상 공부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학교 행사 활동을 전부 다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프란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족분들이 저와 매칭된 가족이었고요. 실제 현지 생활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Korean Student Association이라는 한국 학생회 활동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UCO는 국제 학생한테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 학생회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한인 학생회는 K-Night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도 행사 기획이나 연출에 관심이 많아서 발렌티어로서 행사 기획과 인포메이션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또 제가 춤을 추는 걸 좋아해서 힙합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그 수업에서도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함께 댄스팀을 만들어서 교내 축제 무대에 섰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학교 행사를 통해 이런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글로벌 프로듀서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비디오 저널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하는 과제를 통해 단순히 촬영이 아닌 기획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더욱 성장된 영상인의 자세를 갖게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 수업들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보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저를 이렇게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어 말하기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영어로 막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굉장히 끙끙댔었는데요.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하여 영어로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역량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 방식을 경험함으로써 시야가 더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강의 방식이 다르고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미디어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일들도 실제로 부딪혀보며 이게 진짜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 학생을 다녀와서 많은 성장을 하였는데요. 영어 말하기 실력은 당연하고 실제 토익 스피킹과 어필에서 AA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미국에서 지내며 자립심이 형성됐고 행동 실행력과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자신감이 생겼고 일단은 해보자 하는 도전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어학 성적을 더 끌어올려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최종 목표인 글로벌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자격증이나 인턴 등의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현재 국제방송국인 아리랑TV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제방송국인 만큼 영어로 소통하기에 제가 유쇼에서 향상시킨 영어 말하기 실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한 과정 속에서 커넥션을 쌓고 제 자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무조건 가라고 추천합니다. 특히나 대학교에서 연계하여 갈 수 있을 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파견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방문 학생을 가면서 갈 때나 올 때 또는 그런 학기 도중에 전 오클라호마는 한국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파견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오클라호마는 정말 추울 때 정말 춥고 더울 때 정말 덥습니다. 따라서 옷을 꼭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식이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고추장이나 그런 거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파견으로 다른 나라에 가신다면 꼭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안 해버리면 어학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어색하더라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여행을 가는 사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 방문 학생 합격하고 나서도 정말 가지 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막상 미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안 왔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학기지만 그 사이에 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지금의 더 나은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UCO 파견성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공생명공학과 3학년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5학년도 2학기에 폴란드 아담비츠키 에비치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파견되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참여했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학업적 성과 그리고 향후 진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파견 프로그램 참가 동기, 둘째, 현지 학습 경험, 셋째, 파견 경험 및 성과, 넷째, 향후 계획과의 연관성, 마지막으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평소 화공 분야를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연구 환경에서 학습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전공 분야의 학문과 연구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참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단순히 시험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학문적 소통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 활용해보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해외 대학에서 전공 수업과 실험을 경험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인 학습 환경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치 대학교 화학과에서 수업을 수강하였습니다. 현지 수업에서는 이론 중심의 강의뿐만 아니라 실험과 분석 중심의 학습 방식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험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세미나 수업이 있어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학습 방식과 연구 관점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은 다양한 외국어 강의를 수강한 것입니다. 현지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의 자율성이 높아서 전공 수업 외에도 다양한 언어 강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평소 흥미 있었던 언어의 강의를 수강하며 언어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학문적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현재도 어플과 교재를 통해 꾸준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인 버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영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 기간 동안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대학에서의 학습 환경은 매우 국제적이었습니다. 약 400명 정도 되는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토론하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연구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과 글로벌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의 진로인 화공 분야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파견 기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학업 성과는 화장품 분석 실험 강의 수강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장래에 화장품 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Cosmetic Product Analysis라는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화장품 성분 분석과 제형 평가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효 성분 방출 실험, HPLC 기법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 성분 분석 실험, 또한 화장품 에멀전 제형 제조 실험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털비스캔 랩 장비를 이용한 안정성 평가와 현미경 관찰을 통해 제형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 연구 분야에서의 필요한 분석 장비 활용 능력과 데이터 해석 능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분석 장비를 활용한 실험 경험을 통해 화장품 분석 및 제형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전공 수업과 실험 경험을 더욱 심화시키고 학부 연구생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습 환경에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협력하고 학문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한 영어 학습을 통해 국제적인 연구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었는데요.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를 더 잘 설명하고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학습적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여러 형태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치관의 변화와 글로벌 소통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자립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해외 경험을 넘어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학업적 경험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저에게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공계 학생으로서 교환학생을 선택하기가 정말 망설여졌었는데 오히려 해외 나가서 다양한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교류를 하며 의미 있는 커넥션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영국 올버햄튼 대학교에서 방문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온 김현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생 때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유학이나 교환학생이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유학보다는 학교에 지원을 받으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환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저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가 4학년 1학기여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고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좀 자립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 교환 방문학생 프로그램이 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미어문학과로서 꼭 경험하고 싶었던 영국으로 떠나게 되며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버햄튼 대학교에서 총 3과목 70크레딧을 수강했습니다. 모든 수업은 시험 없이 과제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들은 수업은 저의 전공과 복수 전공과도 관련이 없는 미디어 수업이었는데요. 카메라, 조명, 음향 장비를 직접 다뤄보는 수업은 특정 과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하기 쉽지 않고 이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먼저 이론 설명을 들은 뒤에 조별로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개인 발표를 통해서 작품이나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른 학생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가는 기존 작품을 각색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특정 장면을 음향, 조명, 카메라 구도에 집중해서 다시 재촬영하는 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샷 리스트나 리스크 어세스먼트와 같은 실무 문서 작성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최종 과제 제출 후에 받은 피드백 중 일부분인데요. 부족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작품을 새롭게 해석한 부분과 영상 제작 전략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과목은 전공인 영어 관련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본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현지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어떻게 분석하고 토론하는지에도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어학 수업에서는 언어학 용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거나 영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럼을 작성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은 문법적인 것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외국인 친구들보다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좀 더 강점을 보였는데요. 가천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서 더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교수님께 클래스 리더를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영문학 수업에서는 작품을 읽고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작가와 시대적 배경까지 함께 분석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수업은 교수님 2분이 진행을 하셨는데 브리티시 악센트로 서로 대화를 빠르게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알아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들에서는 발표에서 다룬 내용과 다루지 않은 내용 다 철저하게 잘 분석했다라는 피드백과 각 작품에 대해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방문학생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 전에 현지 친구들이 교환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후기를 봐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정말 다행히도 정말 좋은 영국 친구들과 함께 플랫을 사용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국식 차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할로윈,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즐기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주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일정 때문에 기숙사에 좀 더 머물다가 복귀를 했는데요. 영국은 한국과 다르게 9월이 1학기 시작이다 보니까 9월에 신입생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기 파견자들은 좀 더 이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학교나 동네에 대해 알아가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학기 파견자들이 저희 학기 파견자들에 비해 좀 더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9월 파견의 경우 오히려 그런 더 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 향상입니다. 아쉽게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영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고 반복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 틀리게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피킹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 외국 친구들이 전혀 아니다, 너네 너무 훌륭하게 말한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줘서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대처 능력과 유연한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방문학생을 가고 싶었던 이유이자 목표였던 자립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고 여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정말 많이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더 많고 새로운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적응력 향상과 열린 사고 형성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다 보니까 한국 친구도 외국 친구도 다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아예 다른 성향의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스몰 토크도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전보다는 훨씬 편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유럽 특유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면서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게 됐다고 느껴졌습니다. 방문학생 수료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는 오픽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피킹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된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영어를 더 꾸준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취득해 영어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촬영과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이번 학기에 버디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경험을 쌓아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기업 인턴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포함해서 대학생 때의 해외 경험은 꼭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방문학생 경험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경험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학과 이사학번 김현보입니다. 저는 작년 2025년도 2학기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플러턴에 파견을 나와 다녀왔습니다. 우선 제가 플러턴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인공지능학과라서 강의 자료나 그런 것들이 영어로 많이 되어 있어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그런 자료를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C언어나 파이썬 등의 컴퓨터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영미권으로 가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ELTS를 준비를 하였고 한 달간의 준비를 통해서 5.5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당시 저의 스펙인데요. 저는 IELTS 5.5를 받았고 그리고 당시 학점은 3.88로 학점이 굉장히 교환학생 선발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여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IELT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피킹이 가장 어려웠는데 평소에 다른 것들은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말하는 부분을 별로 쓰는 게 없다 보니까 제일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 나왔던 질문들인데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이 저의 전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전공에서의 그 영어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다른 질문들은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이 받은 질문들입니다. 왜 플러턴을 지원을 하였고 왜 이 학교를 일지망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이루고 싶은 것과 이것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출국 준비 전에 했던 것들을 정리해 본 것인데요. 4월에 합격 발표가 났고 플러턴 측에서 각종 서류 같은 것들을 제출하라고 하여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학교에서 줌으로 OT를 진행해 주어서 수강 신청하고 학교 계정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셨고요. 그리고 5월 말에 DS2019를 발급이 나와가지고 그걸 통해서 비자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6월, 7월에 비자가 나와서 8월에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날짜로 만들어 본 타임라인입니다. 과정에서 나온 비용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한국 대학교의 수업 방식의 차이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수업이 쉽다고 느꼈어요. 제가 물론 1학년 수업들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퀴즈나 시험 같은 부분이 기본 개념에서 그렇게 다르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잘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18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플러턴에서는 15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학년 수업들은 그냥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고학년의 수업들은 선수 과목이 필요하여서 해당 학과에 문의를 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들었던 수업들 추천인데요. 인사이드 더 무비 수업에서 저희 학교가 LA랑 가깝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많은 굿즈들을 저희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거의 하나씩 받아올 수가 있었고 그 영화를 매주 하나씩 보는데 그 영화를 만드신 담당자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비하인드 같은 거를 풀어주시는 걸 듣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영을 좋아해서 비기닝 스위밍 클래스를 들었는데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투 디멘셔널 디자인 클래스는 1학년 미대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되게 이렇게 하얀 건물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스널 헬스 수업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되게 조금 더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론적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여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묶었던 기숙사인데요. 저는 온캠퍼스 기숙사에서 묶어서 위에 사진에 있는 곳에서 머물렀고 다른 학생들은 오프캠퍼스나 혹은 홈스테이에서 머무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홈스테이는 별로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외향적인 학생이 아닌 이상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다녀왔던 비용인데요. 사실 근데 비용은 개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매달 여행을 다녀왔고 뉴욕이나 캐나다 등의 여행을 다녀와서 생활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용했던 교통수단인데요. 우버와 리프트가 저희 유명한 택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 OC버스라고 오렌지 카운티 버스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했던 앱들인데요. 아웃룩으로 학교 이메일들이 오고 컬시클이라는 앱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후기랑 학생들의 강의편 같은 게 있어서 수강을 신청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OC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했던 카드 앱이고 밑에 컨버터가 굉장히 환율이 몇 달러가 나오는지를 계산할 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것 중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에 있는 GISS 프로그램을 미리 하고 갔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 올리셨던 공고문을 가져왔고요. 3주 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거의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고 한국어 수업이나 한국어 영화 같은 것을 같이 보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고 막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거의 6, 70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플러턴이어서 저는 굉장히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고 이건 저희 룸메이트와 친구들이 함께 놀러 갔던 사진입니다. 제가 느꼈던 문화 차이는 패션이 우선 굉장히 자유롭고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막 남학생인데도 분홍색 머리로 염색을 하거나 막 레이스 장갑을 끼고 다니는 학생이 있거나 그래서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그런 다른 모습들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배려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개방적이기 때문에 제 룸메이트 친구들이 레즈비언이거나 제 친구 중에 뭐 누가 게이가 있거나 그랬는데도 다들 아 그렇구나 하고 되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실은 길에 생각보다 호미스 인구들이 많아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놀랐었고 그리고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건 플러턴 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플러턴 학생들은 계정 하나당 이런 문화시설을 티켓을 하나씩 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학생들이 공연하고 뭐 연극하고 춤추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걸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근처 여행지는 LA와 샌디에고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뉴욕 등이 있습니다. 저는 3군데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점은 저는 룸메이트들이 외국인이었고 영문권이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 2명, 독일인 1명, 멕시코인 1명, 일본인 2명, 저까지 한국인 2명 이렇게 총 8명이서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립식 성장은 예전에는 해외로 나간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든 예약을 하고 계획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초반에 제가 생각하는 만큼 다 말로 나오지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가했을 때 환율이 굉장히 올라 있어서 금액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나 시애틀 등의 여행지를 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거나 미국에서 한 학기를 직접 살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면 교환학생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그리피스 호주 대학교로 해외 파견을 다녀오게 된 임수연입니다. 우선 저의 단기 해외에 있어 제가 세웠던 한 가지의 기준과 그 문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서 영어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바탕으로 이번 저의 해외 파견에서의 성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가 동기입니다. 먼저 저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시험에만 익숙해져 있던 영어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응대를 경험하면서 피상적인 소통에 대한 한계를 느꼈고 이를 체감한 후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영어를 하고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저의 학습 방식과 학습 경험이었는데요.
먼저 저는 다른 과정과는 다르게 뎁6에 있는 심화 아카데믹 과정을 함께 밟으며 일상 표현보다는 학문적 주제로 토론과 아카데믹 글쓰기를 병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장의 흐름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활동은 바로 토론 수업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일상 표현으로도 어려운 말들을 영어로 내뱉어야 했고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틀릴까봐 망설이는 태도로 인해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후 근거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저의 영어 전략을 바꾸면서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며 자연스럽게 저의 토론 실력 또한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거에 있어 두려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표현 방식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발언 빈도가 같이 증가해 저의 스피킹 실력은 몰라보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팅 첨삭 및 피드백 수업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수업은 매번 저의 라이팅을 바탕으로 교수님께서 첨삭을 해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라이팅 수업을 통해서 눈에 띄는 저의 학업 성과와 학업 성취도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은 실제로 제가 맨 처음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썼던 저의 라이팅과 그거에 따른 교수님의 피드백과 첨삭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분량 미달과 문법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며 자신의 주장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회화체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자연스러움이 더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피드백을 매번 하면서 스스로 저의 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로 4주 후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데요. 실제 마지막 저의 글에서는 교수님의 어떠한 형광펜, 하이라이트나 빨간펜 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글쓰기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세이 구조와 논리 전개가 명확하면서 저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생각이 논리 구조에 맞게 잘 표현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 학생의 글로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아카데믹적인 표현만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 일상적이고 회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말하기 실력을 언제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바로 학교 밖의 자신의 개인 일상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홈스테이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건 실제 저의 홈스테이 생활을 바탕으로 한 사진입니다. 모두가 홈스테이를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가장 현지인과 대화하며 자신의 일상적 소통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미국식 발음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홈스테이를 통해서 호주의 억양과 발음을 배우며 학교 수업에서의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표현되었고 전달력을 우선시하는 사고 전환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업적 영어와 홈스테이에서의 일상적 회화 표현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영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도전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가천대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교환학생 및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해외 인턴십과 교환학생을 하기 위해서 IELTS를 현재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앞서 교수님과 같이 진행했던 라이팅 첨삭과 스피킹 토론이 IELTS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저는 실제로 다른 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의 버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4주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후 더 큰 영어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어 현재는 미국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과 같이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식의 버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GISS 혹은 GIWS를 하면서 더 큰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추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넓은 시야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학생 혹은 자신이 했던 것을 그만두고 왔던 학생 또 다른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한 가지만을 한정지어 자신의 진로를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깨며 다른 방향으로도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것에 있어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젊음을 이런 곳에 펼쳐보는 가천대학교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2학기 동계단계 수업으로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에 다녀온 경영학과 25학번 이정민입니다. 제가 다녀온 리츠메이칸 대학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교는 일본 교토에 위치해 있고요. 연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13일로 총 2주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우선 어학 자격을 보지 않았고 1학년 학생이 해외 연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어서 망설임 없이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본교 버디 프로그램을 하면서 회화 실력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학습 프로그램은 총 2가지로 나눠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본어 학습입니다. 반배정을 4개의 반으로 해서 각자 실력에 맞는 반에서 매일 3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팀별로 음식 만들기나 명상이나 사찰 투어 같은 일본 문화 체험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본어 수업 중 제가 속한 야사카바는 거의 매일 숙제가 있었는데요. 옆에 사진과 같이 히라가나로 한자 읽는 법을 표기하고 읽는 법을 보고 한자를 적고 그 위에 사용한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2개를 만들어 보거나 문법 및 장문을 연습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숙제를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이 한자 쓰는 순서라던가 문법이나 문장을 교정해 주시는 등 피드백을 굉장히 꼼꼼히 해주셔서 저의 일본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반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수업 시간에 작문이나 말하기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어로 토론과 발표를 하면서 몰랐던 단어나 잘못된 표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저는 개인 발표 때 사회자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쓰기보다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재밌었던 수업으로 꼽은 거는 간사이벤 수업인데요. 마침 학교가 교토에 위치해 있고 선생님이 교토 출신이셔서 이제 관서지방 사투리는 간사이벤과 교토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투리를 배운다는 거는 외국인에게 흔치 않은 기회여서 재미있었고 저희 반에서만 진행한 수업이어서 다른 반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문화체험 중에 3개만 꼽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와쇼쿠 일식 문화체험입니다. 각 팀별로 하나의 음식을 맡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먹으면서 식사 예절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와다이코라고 일본의 전통 북을 쳐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유젠 체험이라고 전통적인 염색 기법으로 에코백을 만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프로그램 수료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가장 높은 반의 대표자로 뽑혀서 앞에 나가서 수료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로 뽑힌 이유는 지각이나 결석 없이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뽑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해외 수업을 다녀오고 느낀 점은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주변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에 제 노력을 더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일본어로만 대화를 한다는 게 신기했고 소통을 많이 할수록 회화 실력이 는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해외 수업을 다녀와서 작년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JLPT N2의 도전을 다시 재도전해서 본교 교환학생 어학 자격을 충족시킬 계획이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2주라는 시간이라서 너무 짧아서 뭔가 배운 것이 많이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았는데 이제 추후에 복수 전공을 생각하거나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홍정민입니다. 저는 2025년 동계 단기 해외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제가 다녀온 곳은 호주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교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저의 파견교는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인데요. 정확히는 대학교 안에 있는 그리피스 잉글리시 랭귀지 인스티튜트라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올해 1월 약 4주간의 연수기간을 걸쳐 회화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영어가 아닌 통하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배우고 익힌 영어를 직접 사용해보고 듣는 이에게 통하는 회화 능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정된 환경에서 자랐기에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문화에 직접 몸으로 부딪혀보며 귀한 경험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언어와 언어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 저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에서의 주 일정을 설명드리자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오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반이 결정됩니다. 높은 반일수록 수업 난이도가 높아지기에 강도가 높은 수업을 원한다면 수준별 테스트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동물원 방문, 호주 음식 문화 체험, 보드게임 등 여러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하여 호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저의 현지 학습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는 것에 큰 로망이 있었던 저에게는 이 수업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머리로만 배우던 영어가 호주에서 비로소 저의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 진행된 토론 중심의 수업과 받아 적고 보는 수업이 아닌 따라하고 참여하며 대화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 내뱉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한 달 만에 당연히 원어민처럼 실력이 늘진 않았지만 영어로 내뱉으려 하는 이러한 저의 모습은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홈스테이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성취였습니다. 호주인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몸소 깨닫고 이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홈스테이는 또한 저에게 굉장히 큰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학교에서 배웠던 언어를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홈스테이는 단순한 언어 소통을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게 한 핵심적인 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한 달간의 어학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소중한 경험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활용 계획입니다.
첫째, 영어학습의 지속성 유지입니다. 이번 호주 생활에서 제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현지인들과의 스몰톡과 실생활 위주의 회화였습니다. 현지에서 얻은 이 언어적 감각을 귀국 후에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회화 위주의 학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학기부터 토익 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토익 점수를 올린 뒤에 토익 스피킹 어학원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공 역량과의 결합입니다. 제 전공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살려 호주에 머무는 동안 틈틈이 촬영해둔 다양한 영상 소스들을 활용해 브이로그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단순히 추억 기록을 넘어 글로벌 감각과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가 담긴 저만의 미디어 포트폴리오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진로 탐색의 전환점 및 구체적 목표 설정입니다. 사실 이번 연수를 떠나기 전까지는 명확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피스 대학에서의 수업과 현지 경험을 통해 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 긍정적인 경험을 발판 삼아 향후 호주 워킹홀리데이나 장기 어학연수에 도전하겠다는 크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제가 얻은 예상 기대 효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능력 및 자신감 향상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크게 허물어졌습니다.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국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둘째, 다각적인 시각을 가진 미디어 기획력 확보입니다. 한 달간의 홈스테이 생활과 현지 교육은 호주의 일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제가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할 때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글로벌 시각을 더해줄 것입니다. 셋째, 자립심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입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한 달은 매 순간이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고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유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정서적 자산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역량의 글로벌 확장성 증대입니다. 이제 제 시야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를 직접 체감한 이번 경험은 훗날 해외 인턴십이나 글로벌 미디어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저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어학연수를 넘어 제 전공과 진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까지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준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자양분 삼아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의 한 달을 굉장히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치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피스 대학교의 현지 학생들과 멘토멘티 같은 교류 프로그램 혹은 다국적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과 다른 국적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반편성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하는 건의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한국어로도 소통하는 것조차 긴장할 만큼 내향적인 성격인 저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평소 한국어로도 긴장을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데 영어로 소통하려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해보라고 하면 그들도 완벽히 구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인이니 완벽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회화 실력이 수직 상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제 성격을 조금은 고쳐보고 싶어 해외 단기 연수를 계기로 노력해보고자 하였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 스몰톡을 시도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깨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얻었을 뿐 아니라 낯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내면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이유는
틀리더라도 안 되더라도 부딪히며 현지에서 배우는 언어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직접 몸소 익히며 현지에서 배우는 언어에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야와 폭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 자기 자신이 던져졌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학연수 그 이상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한 달간 저의 기록을 짧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정체성 하와이 프리미엄 57기 동양어문학과 2학번 박서혜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드리자면 하와이 프리미엄 프로그램은 약 15주 동안 영어 학습과 현지 경험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임팩 영어 수업과 University of Hawaii, 즉 UH에서 3주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추천을 통해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진로와 연결된 경험을 쌓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지원을 통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영어 실력을 실제 환경에서 향상시키고 글로벌 경험을 쌓고자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출국전 준비 과정은 근데 오늘은 성과 위주로 발표할 거라서 간단하게 건너뛰겠습니다. 현지에서는 먼저 임팩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스피킹 중심 수업과 원어민 선생님과의 학습을 경험하며 영어로 말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글로벌 환경에서의 소통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2주간의 임팩 수업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후 UH로 넘어가게 됩니다. UH 수업에서는 현지 대학 수업을 직접 경험하며 실제 학습 환경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다양한 현지 활동과 기숙사 생활을 바탕으로 자립심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넓어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제가 얻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2학기 피실무 프로젝트를 통해 전공 역량을 실제로 활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어 콘텐츠를 일본어로 번역하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의미를 전달하는 연습을 했고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스토리 구성, 촬영, 편집을 직접 수행하며 하나의 콘텐츠를 완성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하여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전문적인 제작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 함께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실무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영상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4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 완성된 영상을 기숙사에서 마지막 날 점호 시간에 상영회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하와이에서의 추억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함께한 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하와이에서 함께했던 친구들과 바로 가천대학교 토익 캠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고, 하와이에서 쌓은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일본 관광객과 문화의 영향으로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전공인 일본어에 대해 흥미가 더욱 커졌고, 학업에 대한 동기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리츠메이칸 프로그램에 지원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겨울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교류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영어를 활용해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문화 교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야와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리츠메이칸 단기 어학연수에 참여했으며 하와이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도전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일본어 학습과 글로벌 경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와이에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자신감, 글로벌 경험, 전공을 실제로 활용한 경험, 그리고 새로운 목표 설정과 소중한 인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경험 이후 이어진 다양한 활동들은 현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 실력이 함께 향상되었고,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강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꼭 꿈을 이루어 하와이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와이 경험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가장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와이에서 돌아오고 이후에 1년을 보내면서 이 경험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저에게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학교에서 제 옆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같이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저에게 큰 힘이자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천대학교 하와이 프로그램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로하, 안녕하세요. 시각디자인과 23학번 고서연입니다. 네, 저는 스피킹 때문에 토플 시험 자체를 신청하고 취소하고를 반복했던 제가 하와이에서의 3주를 통해 하루 종일 영어로 대화를 하고 토익 스피킹에 150점을 달성했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그 변화의 과정과 계기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8월 한 달간 다녀왔던 하와이 엘리트 여정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해서 사용으로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는 총 3주로 처음 2주는 임팩에서 수업을 듣고 마지막 1주 동안은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하와이까지 가서 하루 종일 한국인 친구들끼리 어학원에 갇혀 영어 공부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걱정이 정말 앞서 있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저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이 임팩 프로그램에서 보낸 하루들을 보다 보면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임팩에서는 크게 통합 영어 학습을 하는 오전과 현장 중심 활동을 하는 오후로 학습 스타일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듣기, 프리토킹, 쓰기, 발표 위주의 영어 원어민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주제별 그룹 토론과 롤플레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Q&A 등의 활동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원어민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는 최대한 영어를 완벽하게 말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는 한국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지냈었는데요. 서로 다른 영역을
억양과 표현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발음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되었고 영어라는 유일한 소통수단의 간절함 또한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 오후에는 교실에서 배운 표현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나가 미션 수행식으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바로 사법제도 체험이었는데요. 하와이의 법원을 방문하여 하와이 사법 시스템과 법정 예절을 학습하고 롤플레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와 표현들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역사적 공간을 탐방하며 하와이 왕조 시대부터 이어지는 사법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제가 시각 디자인 전공생으로서 평소 로코코 미술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들을 그동안 이미지나 책으로나 접해왔지만 하와이 미술관에서는 실제 작품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실제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술은 단순히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공간 속에서 경험하며 이해하는 예술이라는 것 또한 또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리 인터뷰 활동에서는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했고 저는 주로 하와이에서 지내면서 인터넷 검색으로는 알 수 없었던 현지인들의 솔직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물어봤는데요. 방문객 혹은 현지 생활자로서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물어보고 대화하며 궁금증들을 해결하고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조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현지 경험을 기반으로 자료들을 시각화해 청중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였고 Q&A를 통해 실전 소통 능력까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주차에는) 하와이 주립대학교에서 하와이의 문화를 배우고 심화토론과 발표와 같은 실제 대학 방식의 수업을 경험했는데요. 실제 수업을 듣고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며 현지 대학의 토론과 같은 학습 분위기와 캠퍼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저는 항상 머릿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침묵하는 상황만 반복했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영어 말하기 기회를 피하고 시험조차 두려워서 아예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답답함, 그것이 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어로 완벽한 문장을 만든 뒤 말하려 했다며 하와이에서만큼은 일단 뱉어보자라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할 수 있었고 어떤 날은 이전 기수들로부터 소개받은 현지 친구와 하루 종일 어울리며 문법 걱정 없이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먼저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현지 친구가 저와 조원 친구들의 영어 수다에 말이 너무 많아서 귀가 찢어질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칭찬처럼 들리기도 해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침묵에서 소통으로 저의 영어 태도는 변화할 수 있었고 함께 3주 동안 지냈던 같은 처지의 조원 또한 많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갔다 온 뒤로 일주일 동안 바짝 열정을 갖고 공부가 아닌 영어와 놀면서 토익 스피킹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웃으면서 들어갔고 시험을 본 뒤에도 홀가분하게 실제로 춤을 추면서 나와 결국 150점, IH라는 꽤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토플을 준비하면서 스피킹 점수가 아예 0점에 나오면서 아예 시험 자체를 포기했었는데요. 이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고학년이 되니 저의 청춘이란 무엇인지 열정적으로 무엇을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가 대학 친구들과 추억을 어디서 더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되고 씁쓸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하와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된 순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와이의 저녁 공기 속에서 매일같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이 있는 기숙사의 마당을 쓸고 떨어진 꽃을 지우고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 또 하와이에서 대학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청춘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와이 엘리트 코스를 통해 얻은 것들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그 후에 이어온 단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짧지만 긴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국에서는 정말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학교에서 꾸준히 이어 내려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기수들이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말 믿을 수 있는 현지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에서도 그 친구와 최대한 많이 대화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렇게 SNS로 간간히 소통하며 영어로 소통하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에서도 시각 디자인인 저희 전공을 살려 하와이를 바탕으로 아트워크를 만들고 싶다고 답변했었는데요. 3주 동안 제가 보고 느낀 영감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언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본 전공에도 적용하자고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24학년도 1학기에도 하와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지만 영어가 두려워서 면접조차 사실 가지 못하고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니다. 지금은 저를 막고 있었던 건 실력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하와이 프로그램이 같은 대학교만의 가장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된 학생이 아니라 망설이고 있는 학생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한 발 물러서 있던 학생들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이 직접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 하와이 엘리트 코스 60기 과정을 마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발표할 식품영양학과 허채연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가 동기입니다. 제가 하와이 엘리트 코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론을 넘어선 현장 중심의 학습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으로서 강의실에서 책으로만 접하던 영양학적 이론들이 실제 글로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와는 또 다른 하와이만의 독특한 식문화를 체험하고 전공 지식의 외면을 넓히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인종과 식문화의 공존을 심도 있게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와이는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독자적인 식문화를 형성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다국적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식습관이 영양학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의 메뉴 구성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는 과정은 글로벌 식품 전문가를 꿈꾸는 저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어학 성과입니다.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 공포증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인들과 적극적인 스몰 토크를 통해 실전 소통 역량을 쌓았습니다. 특히 리얼 토크 챌린지 활동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지인 및 관광객들과 직접 인터뷰하며 하와이의 라이프 스타일과 식습관에 대해 질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영어 공포증을 극복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식품 영양 전문가로서의 기초 자산을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와이의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적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으신 많은 분들 역시 과제와 시험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연수 기간 중 영양가 있는 휴식을 테마로 삼아 하와이의 대자연을 경험했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며 바다거북이를 마주하고 탄탈루스 전망대에서 노을을 감상하거나 와이키키 해변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등 하와이의 경이로운 자연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조원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을 도전하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치열했던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정화하는 소중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연수 기간 내내 진행된 어학 수업과 전공 탐구 활동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와이 어학연수와 전공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하와이의 대표적인 식단인 포케와 타코, 해산물 요리,
그리고 하와이의 현지식인 로코모코 등을 직접 경험하며 다문화 식단의 영양적 다양성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인종의 식문화가 결합된 메뉴들이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글로벌 메뉴 개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하와이 현지에 진출한 한국 베이커리 브랜드인 파리바게트 사례를 직접 목격하고 시장성을 관찰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현재 제가 작성 중인 한국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현지화 전략 관련 논문에 적극적으로 녹여냈습니다. 단순히 관찰을 넘어서 현재 제가 진행 중인 LDA 토핑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비자 리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리뷰들을 데이터화하여 시장의 모습을 예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와이 연수 기간 동안 하와이 현지 매장의 메뉴, 구성,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들을 직접 데이터화하였고 이를 논문의 회귀 분석 모델과 크로스 체크하며 서비스, 매장 분위기라는 변수가 소비자 만족 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수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의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전공 지식을 결합하여 연구를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60기 하와이 가천 엘리트 코스는 저에게 언어의 벽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전공 지식을 글로벌 시장에 적용해보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후배님들에게도 낯선 환경에서의 도전이 학문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 소중한 경험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점수 합산을 위해 5분간 휴식을 가진 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